이제 저번 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논문을 공유 드리고 이제 피드백 받았던 게 논문은 어쨌거나 그 이제 데이터 퓨전 관련된 방법론들이 많았고 아직 저희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 머징하는 것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일단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머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일단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공유해 주신 게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환경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스키마 통합본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어떤 건지 공유 드리자면은 이 메타데이터라는 파일은 이 제공기관 그 센터명이죠. 센터명이랑 데이터셋 명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스키마 파일은 마찬가지로 그 센터명 그리고 데이터셋명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 있는 그 컬럼 정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스키마 파일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융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파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 스키마 파일 위주로 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접근한 방법은 이 유사 테이블명 기반으로 머징 대상. 머징을 하려면은 머징 대상이 되는 테이블들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테이블명을 기준으로, 데이터셋 명을 기준으로 유사한, 그 테이블들을 뽑는, 방법론으로 먼저 접근을 해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형태학적으로 이제 유사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형태학적이라는 거는 이, 어,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명이 있으면은 지점별, 차로별, 차종별 15분 교통정보 데이터, 지점별, 차로별, 차종별 1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이 두 개는 지금 요 15분, 1시간, 이거 두 개 빼고는 단어가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학적으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토큰 기반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셋 명이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셋 명에서 특정 분룡어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를 다 키워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분룡어는 왜 분룡어라고 정의하냐면은 정보, 통계, 데이터 이런 단어들은 사실 어느 테이블명이나 들어갈 만한 그런 단어잖아요. 보시면은 뭐 땡땡땡 데이터, 땡땡땡 통계, 뭐 땡땡땡 정보 이런 것들은 네, 어느 데이터셋이나 이제 들어갈 만한 단어이기 때문에 키워드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분룡어로 넣었고요. 나머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해당 단어를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다른 데이터셋 명을 다 하나씩 쿼리를 날려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에서 이 데이터 검색창에다가 본인이 그 키워드를 알 시에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다 보고 싶다 할 때 여기에 주차별이라고 넣잖아요. 그 데이터셋 검색 창에서 키워드 입력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지만 이 토큰 기반이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점별 데이터라는 요 지점별 땡땡땡 데이터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키워드를 분류하면은 키워드 분류할 때 그냥 이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은 이 지점별을 뭐 데이터 검색창이나 여기 구현한 알고리즘에 딱 넣어서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하면은 지점 땡땡땡 데이터 얘는 이제 검색 결과로 리턴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지점별을 넣었는데 요 지점은 지점별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두 개가 좀 뭔가 병합할 머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이블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테이블 명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이제 걸러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의미론적 유사도를 계산해서 저희가 유사한 그 테이블명을 이제 리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유사도는 그 이제 엠브 볼트 그 구축해 두신 거를 바탕으로 얘를 좀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해서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태스크로 얘를 바꿔서 두 개의 테이블명이 들어왔을 때 이 두 개가 유사한지 안 유사한지를 이제 확률값으로 반환을 하면은 그걸로 뭔가 이제 테이블 간의 유사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얘는 따로 아직 구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요 미세먼지 정보랑 같은 테이블은 이제 미세먼지 정보랑 키워드가 같은 테이블은 세 개가 있다. 뭐 아파트 호별 소득 정보랑 유사한 테이블명은 뭐 네 개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후보군들을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이 세 개를 다 뜯어보고 요 미세먼지 정보랑 뭐 결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컬럼명 기준으로 이제 뽑는 건데 사실 네, 얘가 이제 뭐냐면은 그 시공간 컬럼명 기준으로 이제 머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컬럼명들이 각각의 컬럼명들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그 중분류라는 카테고리로 이 스키마에 지금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분류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 미도, 경도, 뭐 부족, 양, 잔류, 염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 컬럼명은 음, 네, 실제 컬럼명은 뭐 측정 시간, 기준 연도, 기준 월, 지연 시간 이렇게 각각 다 다른데 사실 얘가 나타내는 것이 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 나타내는 그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중분류에는 뭐 이제 시간, 뭐 기간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다 보면서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하나씩 다 보면서 이제 시간 타임과 관련된 카테고리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랑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이제 다 이제 추출했고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이제 시공간 뭐 속성들을 이제 보면서 시공간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얘가 그 시공간 컬럼명이 이제 시간 그 컬럼이 들어간 테이블명을 지금 다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거는 이제 샘플로 이 차종별 교통정보 데이터 1시간 단위의 교통정보 데이터랑 이 미세먼지 데이터 네, 비광역시의 그 미세먼지 데이터 이 두 개 데이터를 지금 다운받아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둘 다 이제 시공간 속성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추출이 된 거고 시공간 속성은 존재하는데 이제 표현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각각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데이터에는 이런 식으로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간, 분 단위가 하나의 컬럼에 들어가 있고 차종 데이터는 연도, 월, 일이 하나의 컬럼,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하나의 컬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로 봤을 때는
따로 이 데이터 구축할 때 뭐 가이드라인이 따로 제공된 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공급자들만의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소셜 데이터 스크레이핑 하는 그 데이터 엔진이 있듯이 공급자들도 각자 자기들만의 그 데이터 추출 엔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처리하기 편한 양식으로 각각 이제 만들어서 제공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융합하려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자들, 연구원이나 뭐 과학자나 학생들은 이런 이제 보통 이제 바로 분석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직접 찾아보고 전처리를 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처리하는 게 되게 노동 집약적이라서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이런 그 통일해주는 작업을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어떤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국내 차량 이동량이 미세먼지 증가에 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세먼지가 높았던 날 이후에는 뭐 보통 이제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내잖아요. 뭐 비상 저감 조치 문자 그런 거가 나간 이후에 차량 이동량이 과연 뭐 줄어들까 이런 것들을 뭐 이 데이터 결합한 데이터로 미세먼지랑 차량 이동량 결합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예시로 든 게 총 두 개 데이터잖아요. 차량 이동량이랑 미세먼지 데이터.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융합한 건데, 융합 방안을 또 보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플랜 A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결합을 이 시간 데이터 기준으로 결합을 하고, 또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간 데이터도 여기 제공이 돼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로케이션 그 위경도가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미세먼지 데이터에도 시공간은 이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경도가 주어져서 모든 시공간 컬럼을 다 그냥 다 하나로 다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이제 월 단위로 저희가 배포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양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월별 데이터셋 한 개가 산출되는 거니까. 물론 그 데이터 파일의 용량 자체는 크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플랜 B는 이제 조금씩 묶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미세먼지 데이터랑 그 차량 이동 데이터 두 개 묶어서 하나 배포하고, 또 뭐 다른 두 개 묶어서 배포하고, 또는 뭐 세 개씩 묶어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월 단위로 되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되게 뭔가 봤을 때 되게 풍부하다라는 거는 있지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끼리 묶을 것인가. 지금 요 미세먼지랑 이 차량 이동 데이터 묶은 거는 제 나름대로 그런 도메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미세먼지랑 차량 이동 두 개는 되게 일반인들도 되게 알 수 있을 만한 되게 이슈가 있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쉽게 생각이 떠올라서 묶어볼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예시들은 환경 도메인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도메인 전문가랑 좀 같이 논의하면서 묶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요거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X축에 있고 어 이제 차량 데이터가 Y축에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어 이제 뭐 1월 1일에 미세먼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당 로우에는 1월 2일에 이제 차량 데이터를 넣어서 하나의 로우로 만들고 그 다음에 1월 2일에 미세먼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3일에 차량 데이터를 넣어서 하나의 또 로우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 구축해서
이런 식으로 뭐 시각화 인사이트를 뽑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융합이 네,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좋아요. 유사 테이블 명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테이블과 테이블명, 그러니까 테이블명만 보고 이게 유사하다 이거 추천하는 방법 좋았는데 이제 그 형태학적으로 토큰 기반으로 하는 방법. 거기서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좀 잘 쓰면은 그 어떤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두 개를 모델에 주입을 시켜서 그 모델에서 시뮬렐러티를 계산해서 유사 테이블명을 도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엠버트를 쓰긴 했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논문화 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 이거 논문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만 그 방향을 잘 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어, 그 공통 포맷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걸 플랫폼 단위나 단위에서 뭐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맡아도 좋을 것 같고 아예 그냥 지금 보면은 대량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신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지 두 개를 묶을 때 실제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이 두 개를 병합하는 작업을 할 적에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회사에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한 달, 두 달. 그러면서 결국 컨설턴트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묵잖아요. 그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점을 찾는 게 자기 머릿속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정리한 게 사실 컨설턴트인데 결국은 우리도 이 부분이 결국은 컨설턴트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법론 측면에서 쭉 가다가 도메인 전문가가 결국은 저쪽인 거죠. 우리의 파트너들인 거죠. 이 파트너들과 딱 만나서 이런 두 개에 대한 후보군들을 쭈르륵 리스트업해서 후보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도메인 전문가가 요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절차가 방법론 측면에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법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방법론, 지금 데이터 융합에 대한 방법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왜 방법론을 만드냐면 결국은 이 방법론 속에 사람과 시간과 돈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서 절차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절차 속에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시점, 그러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에 가는 것이 사실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발 방법론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WBS 우리가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의미에서 가는 건데요. 이 개발 방법론. 근데 우리는 무슨 방법론? 데이터 융합 방법론. 데이터 융합 방법론에 대한 중에서도 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성진이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좀 리딩을 해서 나갔는데 이런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방법론 하면 이제 개발도 분석, 설계, 구현, 그다음에 뭐야 구현 다음에 테스트, 그다음 배포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가져가는데 그런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디테일한 부분도 살짝 표현하지만
결국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도메인 전문가 파트너들하고의 이 어떤 이 방법론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전체 플랫폼에 이 테이블이 1000개가 있고 곱하기 10개 플랫폼 다 합치면 10,000개가 있는데 이 10,000개를 수동적으로 하려면 이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부분은 오토매틱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 50%, 60%는 돼 있다. 네. 자, 그런데 처음 스타트, 그 다음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표현처럼 우리가 뭔가 방법론 측면에서 쭉쭉 가야 되고 이게 한 달 걸리는지 2달 걸리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방법론인데 우리가 그 방법론을 만들어서 결국 이거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비즈니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요 지금 부분을, 맛보기 위해서 촥 들어갔다가, 뎁스 있게 들어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통합 작업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요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러프하게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스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테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고 원 스테이지 첫 번째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누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페이지씩 녹아주는 거지. 이렇게. 야, 이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필요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걸 받아서 보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가 끝나면 산출물이 뭐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설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볼 건데 누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때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소요 시간은 일주일 걸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거 할 건데 이거 할게. 그다음 마무리는 뭐 보고서 혹은 뭐가 산출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단계별로의 산출물, 단계별로의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무슨 것이 되냐면 데이터 융합 컨설팅이 되고 데이터 융합 컨설턴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고 나서 진짜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뭐 형태학적으로 토큰으로 뜯을 거냐 모델로 뜯을 거냐 어떤 뭐 모델로 이제 시뮬레러티를 표출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그 위치와 시공간에 대한 컬럼만 머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라고 해도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 의견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뭐 시간 같은 거 통합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쭉 제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저희 플랫폼도 그렇고 그 유료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료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합치면은 이때 그 유료 수익에 대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론들을 지금 뭐 그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일단은 뭐 그 무료로 오픈돼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합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규식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지금 당장 생각해 봤을 때 뭐뭐 별, 뭐뭐 당 이런 것들을 한번 제거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일단 결국에는 융합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자동화가 돼서 뭐 자동으로 융합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약간 융합 데이터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동화된 어떤 방법론을 제안해 주신 거니까 방법론을 제안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과 미세먼지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어라는 주제가 먼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융합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른 그렇지 않다 미리 만들어 놓아서 제공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서로 간에 뭐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 갑자기 저는 융합 데이터라는 게 일단은 기존 그 원천 데이터보다 더 좋으려면은 어떤 좀 더 인사이트가 가미된 그런 데이터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확립이 된다면은 자동으로 머지해주는 것은 일단 일종의 보조 도구이고 저희가 이거를 뭐 월마다 아니면 뭐 월마다 분기마다 뭐 주마다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 성진이 의견 있어요? 어, 네, 어, 일단 그 인사이트 뭐 연구자가 이제 뭐 미세먼지랑 뭐 차량이랑 이제 관련 상호관계 뭐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일단 병합이 가능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네.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병합이 일단 가능해야 그런 인사이트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요런 이 프로세스가,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이 프로세스가, 어, 먼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통해서, 그거 두 개 가능하다. 이제 병합 가능하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 연구자가, 아, 그래? 그러면은 그거 줘. 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바로 만들어서 이제 딱 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주 생각은 어때요? 음, 성진이 의견도 어느 정도 전 약간 융합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둘 다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던 도영님의 의견대로 하려면 성진이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예 개별된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서로 상호 보완 가능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첨언할 거 있습니다. 그 도영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원래 이제 좀 전통적으로 뭔가 연구자들이 뭘 할 때 그런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데이터 양이 엄청 많고 그걸 일일이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을 때 그 노력을 좀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이제 지금 저희에서 성진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된 세팅들을 여러 개 제공을 해서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융합만 하고 머지만 하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융합된 데이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좀 아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제 질문을 끝내자면은, 저도 이제 이게 뭐 따로 분리된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 보조 도구로서 프로세스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좁게 잡은 거죠. 이 프로세스의 기능을 좁게 잡아서 이제 먼저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가 합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일종의 좀 고급스러운 조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성진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이제 융합 데이터 자체를 자동으로 계속 양산을 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게 미리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돌려놓는 그런 것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프로세스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네. 아니, 의견을 내는 거니까 항상 좋은 의견, 그다음에 그 단점이 아니라 보완적인 요소로 의견 내는 거 너무 좋아요. 예. 항상 같은 비율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후보 추천군을 제시한다. 아까 시뮬레이션 표현을 했는데, 아주 좋고요. 예, 후보 추천군을 제시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은 아까도 용선이가 제시를 했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아요. 일단은 플랫폼 너무 많아요. 찾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예, 정보의 홍수예요. 바다예요, 바다. 너무 레이크예요, 레이크.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바빠요. 자기 할 게 많아요. 자기 데이터 생산하는 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융합을 옆에 사람들을 볼 시간이 없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 헬퍼가 필요해요. 서포터. 예, 헬퍼가 필요한데 이거를 후보군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만이라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홍수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요 정도로 그래도 좀 추려서 리스트업을 내가 10,000개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1,000개로 뽑아준다.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0개로 뽑는다. 10개로 뽑아줬다. 제일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만 보면 되니까 그거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는 이제 그 뒤고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글쎄 100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한 70점? 뭐 80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의도를 좀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빵점짜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도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개 테이블이 아니라 지금 3개나 4개 테이블이 조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가고 지금 후보 추천 제시하는 단계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도메인 날리지와 뭔가 협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제3자나 가치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대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얹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에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식처럼요. 그래서 주식과 같은 가치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잘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확 거품처럼 올라갔다가 거품이 빠지는 단계가 생기고요. 그러면 쓸모없는 데이터 셋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단계 있죠. 그런 단계가 오면서부터 돈이 만들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확 갔다가 빠지고 필요 없는 거 없어지고 일단 가치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좋아요. 지금 이렇게 시도하는 게 뭐 다른 플랫폼에서 누군가가 시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은 고민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좋은 것 같고 지금 4월, 5월 제 생각에는 5월 초쯤에 뭐 5월 초쯤 뭐 그 또 실무 회의가 저번처럼 1차 했고 2차, 3차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런 정리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된 모습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 또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리 좀만 더 성진이가 좀 더 하고 그 정리된 거를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더 첨언하는 것을 우리 같이 도와주고 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네, 방법론이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이 낫겠죠 지금 그죠? 예,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또 혹시 질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용선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저기 뭐야 기술적인 측면에서 준규 없을까요? 융합이 지금 보면은 형태학적으로 의미학적으로 토큰 기반 모델 이용한 거 유사도 테이블명을 추출한다. 두 개 유사한 테이블.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서의 그 속성들을 보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적인 속성과 공간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시간 속성, 공간 속성, 그 다음에 그 컬럼명도 어떻게 보면은 유사 컬럼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컬럼명 간에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결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 자체가 시공간은 기준이 이제 되는데 음. 네. 아까 그 요거 조금 위로 올리면 그거 잠깐만요. A, B 국내 차량 이동량은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 미칠까? 요거를 두 개 테이블을 그러니까 두 개 테이블을 처음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 두 개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해본 거죠. 아니면 조인을 해보니까 이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답할 수 있는 데이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예전에 그 준규가 발표했던 뭐죠? 자동화된 그 텍스트가 나오는 그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에서 요런 게 후보군 추천을 해줄 때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끔 자동화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되는지는 몰라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어, 어, 오토메이터가 해주니까는 사실은 잘 모르지.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국내 차량 이동량은 미세먼지 증가가 영향 미칠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장을 딱 만들어 주는데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 조합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국내가 아니고 국내면 또 국외 차량 이동량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막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도메인 날레지한테 서포터스 다시 한번 요거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맛을 준다거나 뭐 그러는 거죠. 그냥 막 주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질문으로 아웃풋으로 나와주면은 어시스턴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몰랐던 부분이 팍 튀어나온 거지. 아니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때? 완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요 정도 됐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면서 요 정도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